새벽이 창립된 과정이나 또 미술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된 배경, 먼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당시 그 수원이라는 그 지역 환경이 좀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원 화성이 만들어질 때는 그 개혁적인 군주 정조가 만들었지만 네. 이렇게 그 시간이 쭉 지나면서 아주 보수적인 도시로 이렇게 그 되고 있어서 80년대 그 중반이 되면서 이제 시민운동이 그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쪽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대학을 갓 들어간 젊은 그 청년들이 그 이제 그동안의 미술에 대한 반성 속에서 네.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반이 되면 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그 수원 미술 그러니까 미술이 아니지만 문화운동연합 수원 문화운동연합의 그 미술위원회 시각위원회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분과 개념처럼 그렇죠. 들어간 거군요. 예. 네네. 그러면서 또 미술 쪽으로는 별개로 뭐 판모임이라고 해서 판화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목판화 모임. 예, 네, 목판 모임 일이 생겨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그 작은 미술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졸업을 할 무렵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문 미술인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미술동인 새벽을 이제 창립하게 되는데 미술동인 새벽의 그 이름 같은 경우는 뭐 새벽 그대로 그 아침 미명에 그 깨어 있는 정신을 항상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자 네. 뭐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었죠. 당시 하여튼 그 수원에서 그 창립전을 할 때 상당한 그 주목을 받았죠. 이제 그 수원 쪽 전체 미술 경향들을 보면 대부분 뭐 자연주의적인 구상화, 그러니까 모구의 스타일의 구상화가 한 부류를 또 있었고 또 뭐 추상이라고 해도 그야말로 뭐 단색화의 흐름으로까지도 미쳐가지 못한 그런 그 발전 단계에 있을 때 이 새벽의 출현은 상당한 그 자극이 되었다고 봐요. 이제 이런 그 일련의 참여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개인적으로는 그 저의 이제 미술 그 흐름이 그 이미 이제 79년도부터 그런 그 소재주의이기는 하였지만 그런 이제 분단 문제에 대한 고민은 89년까지 계속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일을 저는 이제 어떤 단절의 의미 이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레일이 거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그런 이제 그 공부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심이 이렇게 계속 그림 속에 녹아오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새벽을 준비하던 그 준비 모임에서 그 수원시내 전 지역의 작가들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지금 시대가 이렇게 엄혹하고 또 정말 그런 그 이제 88 올림픽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의 삶과는 유리된 그런 정치 형태라든지 또 미술의 그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엽서를 보내게 되는데 저도 그 엽서를 받고 이게 누가 한 일인가를 보고 그 친구들을 이제 만났죠. 왜 이런 생각을 그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주영이나 또 뭐 김영기, 최춘일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토론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고 이미 이제
그 작업에서 어떤 한계 같은 걸 막 느끼고 답답해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이 어떤 표현 형식으로만 자꾸 바뀌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후배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계속 토론하는 겁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토론이 난 자유와 평등은 아무리 봐도 양립되는 것 같지 않다. 뭐 그런 거 가지고도 뭐 하룻밤을 새고 뭐 그런 그 과정들을 겪죠. 그 겪으면서 88년도에도 이제 이미 작업을 이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8년도에 그러니까 신세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끝내고 나서 그때가 이제 뭐 8월 정도였으니까 네. 그 후반기에 이제부터 그 지금 새벽의 인자들이 고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도 이제 그림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외곽에서 도움을 주는 동반 작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또 그 기존 미술협회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기성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품 이미 변해갔고 그리고 또 미협에 있으니 기존 하단에서 같이 하기가 껄끄러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새벽 동인들한테 내 마음의 이제 결심을 밝히고 이렇게 내가 이제 위치를 그 결정을 해야 되겠다 소속을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 형식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그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당시에 이제 지역 신문들의 이제 기자들이 자기들이 봐도 좀 생소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날로 그 기존에 내가 활동하고 있던 기성 그 단체들에 대한 모든 사표를 내죠. 그러니까 당시 모구회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구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수채화협회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 수채화협회 그다음에 뭐 수원 문화원에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원 문화원 이사 전부 그 내용 증명으로 사표를 보내는 거 사직서를 나는 탈퇴하겠다 그렇게 하고 미협도 그냥 수원 미협만 낸 게 아니라 한국 미협 매덕 사무국으로도 역시 보내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제 그 새벽 회원으로서 이제 평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새벽 89년도에 창립전 할 때 회장님이 그 작품 한 번 발표만 하고 결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다룬 회원이 회장님. 그래서 회장 없는 공석 단체예요. 그래서 그 89년 말에 이제 그 회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에 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보면 분단 의제라든지 뭐 이런 걸 다루는 걸 보면 꼭 수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한정에서만 새벽에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그 박장수 열사가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안양 우리들의 땅과 연계해서 같이 이제 그 장례식 준비를 이제 미술 시각 파트로 시각 전체 책임은 이제 이혁배가 졌었고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작업한 거는 새벽 그 수미업 회원들이 가서 영정부터 그다음에 좀 특이한 방식이지만 가두 차량에 설치하는 설치물로 우리 미술품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 아마 87대 방식의 것과 그 이한열 열사도 방식과는 좀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더 좀 조형적으로 좀 발전한 그런 형태의 작품들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노동 문제가 그 수원 지역사에서는 많지 않았던 반면에 그 이제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농업 문제, 그 수원이 의외로 또 농업 도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그 각각의 그 시기에 필요로 한 지역 사회가 그 대중 조직들이 원하는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미술로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벽이 지향했던, 그러니까 새벽과 수미역으로 이제 전환해가면서 어쨌든 새벽이 지향했던 미의식, 예. 그건 뭐였나요? 그러니까 기존 미술에 대한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운 미술 형태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미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삶이 배제된 미술에 대해서 그 반성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삶이 녹아들고 삶을 변화시켜내고 해야 되는데 미술이 그러한 미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할에 대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역할론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목판 모임 판에서부터 주도해서 새벽까지 오는데 아마도 주도적 역할은 최춘일 선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춘일이라고 하는 한 인물, 또 이 새벽을 주도해서 창립시킨 이 최춘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작가였나요? 어떤 청년이었나요? 그 최춘일하고 나하고 인연은 최춘일이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자기가 그린 그 입시에 필요한 목탄 대생이나 뭐 이런 대생을 가지고 한번 찾아와서 이걸 이제 한번 좀 보아달라. 그러니까 평가 겸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러 이제 몇 번 이주영이랑 같이 고등학생 때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그 당시는 이제 내가 교직에 있을 텐데 뭐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뭐 화실은 불러가고 있어서 그림 이제 평가도 해주고 그렇게 인연으로 만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이 먹그림을 봤는데 당시에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화의 기법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몰골법 방식인데 그냥 쭉 번져나가면서 거대한 바위나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그 그림을 상당히 개성 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이제 시점이라는 이제 그 그룹을 뭐 백종강, 장영국, 뭐 억배 뭐 이렇게 해서 그 전시장에서 이제 그 전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시작했나 봐. 그러니까 그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이미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성하는 이러한 흐름 같은 새벽을 이끌면서 또 개인의 창작 이것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화가이기 때문에 미술이 제일 먼저 앞서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미술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회운동가로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술이 먼저였고, 근데 미술이 사회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운동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이 수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같은 전국과의 교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미협도 바로 그 새벽의 대표일을 보면서 바로 이제 개인적으로 민미협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민미협이 전국 조직이 어디 지부를 두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민미협 활동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수원과 서울을 그냥 계속 오가면서 작업은 저녁에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수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쨌든 선배라고 하는 이 위치가 갖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시민단체들과 그 대중 속에서 살아가면서 단체 대표로서 또는 아니면 단체 뭐 선배로서 그 항상 이제 그 좀 모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거는 있었는데 그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작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항상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밖에 단체들과 연대 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들에도 또 연대 활동을 단체로 연대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 단체 회원이 돼서 그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환경운동센터라든지 뭐 가정법률 상담소라든지 그 관련된 단체들에서 그 회비 내고 회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체들이 미술을 바라보는 눈이 나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우리 그 뭐랄까 외곽 우리의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는 그 우리의 미술을 그로 인해서 더 많이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